이번엔 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 시장 흐름을 예측해보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중국 증시 역시 다 쏟아내니까 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반등했고요. 국내 증시는 조금 아쉬운 모습도 보였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죠? 지난주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번 주에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 주간 0.2% 반등이 나왔어요. 이게 나온 겁니까? 안 나온 겁니까? 아쉽습니다. 예. 4주차의 반등인데 이걸 반등이라고 해야 될지 너무 아쉬웠고 예. 지난주 미증시는 꾸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독일 증시도 종가상으로 지난주에 사상 최고치였어요. 예. 그리고 중국은 또 부양책 덕분에 기대감 때문에 바닥에서 또 급반등이 나왔고 자 그런 와중에 우리 증시는 또 아쉬웠는데 어쨌든 미증시 S&P 500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빅테크주 모두 강세를 보였는데 테슬라가 좀 아쉬웠지만은 그렇죠. 네, 나머지 빅테크주는 다 강세였고 GDP 성장률이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은 좀 줄어들었는데 예. 또 경기 연착륙 기대, 또 섹터의 힘 등등으로 미증시는 강하게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으로 본다 그러면은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발표에 따른 연동이 좀 있었는데 넷플릭스가 가입자 수가 예상을 뛰어넘었죠. 해서 주간 단위로 한 18% 급등이 나왔고 ASML 같은 경우는 역시 독점적인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호실적으로 또 급등 나오면서 반도체주를 이끌었고 반면에 이제 테슬라하고 인텔의 실적이 많이 아쉬웠는데 그렇죠. 예. 테슬라가 아무래도 실적 동력을 좀 잃은 것이 아닌가 좀 불안감, 경쟁도 격화되고 예. 또 겨울에 또 자동차 얼어붙는 모습도 심리적으로 예. 좀 아무래도 센티멘탈적으로도 안 좋았던 것 같고 여전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한 주간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었고 13% 급락했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잘하다가 지난 금요일 이제 급락을 했는데 목요일 시간에서 발표한 기업 실적 같은 경우가 실적은 나름 선방인데 예. 전망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가이던스가 문제. 예, 아무래도 AI 반도체와의 어떤 차이점이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보였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요일 인텔의 실적이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AI 관련 반도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약보합이었거든요. 예, 마이너스 그렇죠. 0.95% 하락하면서 오히려 AI 모멘텀 있는 기업들은 시장에 이런 나쁜 기운을 다 피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한 주간도 답답했죠. 반등이라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4주차의 반등은 거래소 시장에 나왔지만은 너무 미약해서 아쉬웠다. 지금 우리 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뭐냐면 우리 장은 왜 이래요? 이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저도 이 바닥에 있으면서 한 20년 넘게 있으면서 늘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은 특히 지금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예.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역시 수급의 문제가 아닌가. 왜 우리 주가가 안 가냐면 단순하지만은 안 사니까 안 가는 겁니다. 왜 안 사냐고 물어보니까 주가가 안 가서 안 산대요. 또 안 사니까 또 주가가 안 가는 것이고 안 가니까 또 주가 안 사는 거. 이게 반복이 되는데 미증시나 우리와 반대 현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이 가장 큰 영향이 크다 말씀드리겠고 예. 우리 시장의 양대 섹터는 역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되겠는데 지난주 반도체 관련 섹터에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와 샘 올트만의 방안 그리고 ASML과 인텔의 실적 발표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역시 ASML의 호실적은 긍정적이었지만은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는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밀렸는데 이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런 서프라이즈 실적이 기대가 됐기 때문에 작년부터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것이다 생각하면 충분히 용인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샘 올트만의 어떤 방안과 관련해서도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AI 관련주라든지 등등에서 약간 그런 새로운 이슈로 좀 작용을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난주에 조금 다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한 주간 놓고 보면 2차 주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트럼프 관련 이슈도 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실적 악재들 특히 테슬라의 실적 악재 같은 경우가 계속 악재로 작용했는데 지난 금요일은 2차 전지들이 다 급반등이 나왔거든요. 왜 급반등이 나왔느냐? 아무래도 트럼프 악재와 그리고
테슬라 실적 악재가 노출이 되면서 악재 노출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해서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 좀 보였다는 점. 이런 특징적인 점을 제외하면 나머지 증시는 흐지부지한 장세가 아니었나. 결국은 뭐 애플 프로비전, 갤럭시 S24, 또 샘 올트만 방한 이런 이슈 관련주만 강하게 좀 움직이는 여전히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는 점. 해서 국내 증시가 최근에 지수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종목 마찬가지지만은 약간 투기판으로 좀 가는 것이 아닌가. 중장기보다는 이런 인식이 강한데 예. 지난주에도 여전히 그런 아쉬운 흐름을 좀 이어갔다. 그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보고요. 자, 이번 주 슈퍼위크입니다. 중요한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예정돼 있어요. 뭐 크게 분류하자면 FOMC, 고용, 네. 그리고 실적 발표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 이번 주 일정은 어떻게 보시죠? 이번 주에 일정이 정말 많습니다. 지난주도 만만찮았지만은 이번 주도 뭐 예. 이슈와 이벤트가 풍년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많은 이슈를 앞두고 다음 주에 우리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예. 딱 결합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 주 경제 지표는 이제 미국의 1월 ISM 제조업 지수, 중국의 1월 차이신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 PMI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연착륙 기대감이 있는데 만약에 실적 이런 그 제조업 관련 지표가 험악하게 나오면 당연히 안 좋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금리 인하도 기대를 하고 있고 경기 연착륙도 기대하는 사이에서 과연 이런 ISM 제조업 지수 어떻게 나와야 될 것인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좀 애매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너무 좋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그렇죠. 떨어질 것이고 또 너무 나쁘게 나오면 또 연착륙 기대감이 또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쨌든 너무 큰 변동성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역시 미국 1월 고용 보고서가 이번 주에 또 발표되는데 역시 A급 지표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이번 주에 FOMC 회의도 있겠지만은 3월이나 5월에 어떤 인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대단히 중요한 지표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역시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FOMC 이제 회의가 이번 주에 있는데, 근데 뭐 1월 같은 경우는 거의 동결로 보고 있잖아요. 예. 이제 동결로 보기 때문에 그건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3월이든 5월이든 언제쯤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인가. 지금은 뭐 5월이 유력한데 3월 인하 기대감이 뭐 50%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과연 어느 정도의 시점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에 대한 힌트가 있을 것인가 아마 거기에 집중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금리 인하 힌트는 안 줄 것 같은데 너무 기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자, 그 외의 일정은 역시 미국의 빅테크주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당장 30일 구글, 알파벳,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AMD가 실적 발표를 하고 이제 2월 1일은 이번 주에 2월로 넘어가는데 2월 1일 애플과 메타,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이제 줄줄이 이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우리 국내 기업들의 그리고 우리 국내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우리 예. 증시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이슈나 실적 발표에 정말 예민하게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뭐 굉장히 많은 경제 지표 또 특히 FOMC 회의 또 이런 실적 발표 일정들이 앞두고 있는데 다음 주가 우리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통 연휴를 앞둔 증시 같은 경우는 좀 관망세가 짙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전체 시장은 관망세가 짙을 것 같은데 그 내부에서는 이런 일정들 때문에 변동성은 조금 키울 수도 있는 장이 아닌가. 잘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실적들이 또 잘 나와주면은 국내 증시랑 연동이 돼서 잘 기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자, 오늘부터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됩니다. 주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에 이제 SK 하이닉스의 호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 또 우리 증시의 큰 걸림돌 중에 하나인 중국 증시 급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살리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막판 금요일 급등은 좋았지만 우리 한 주 내내 2차 전지가 또 고생을 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서프라이 실적 같은 경우는 세론 이슈로 밀렸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측면이 컸었는데 이번 주를 살펴보면 앞서 우리 일정에서 보셨다시피 많은 이벤트와 이슈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 반갑지는 않지만 시장이 불안할 때 이런 이슈들이 변동성을 많이 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변동성을 키울지라도 글로벌 증시 대비 우리 증시가 많이 오른 게 없어요. 그걸 감안하면 아래쪽도 하반 같은 경우도 지지 라인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연휴를 또 앞두고 있다는 측면, 불확실성 등이 있기 때문에 위로 달리기도 애매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아마 갇혀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FOMC 회의 결과를 우리 시간 목요일 새벽에 또 알 수 있다는 점도 예. 조금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 초반은 FOMC 회의를 보고 대기를 하는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월말 월초에 중요한 또 경제적 변수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눈치도 볼 것 같고, 또 주 중반 넘어가면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는 그 눈치를 또 볼 것 같습니다. 또 주 말로 가면 고용지표 눈치를 또 봐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면 주반도 다음 주에 연휴를 또 고민한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번 주 시장은 아무리 봐도 관망세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지수는 관망세를 보이면서 증시가 그 안에 있는 어떤 섹터 간의 변동성만 조금 키우는, 이거 지난주 장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 그런 좀 변동성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단기 매매만 또 성행하는 어떤 그런 증시가 이번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예.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상황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얼마 전에 올트만 회장이 단행하고 나서 뭐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기도 했고요. 시장 난이도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이 무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전략만 얘기하면 솔직히 머리가 좀 아파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시장이 잘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뭐 단타를 하시든 아니면 중장기 매매를 하시든 예. 상관없이 여러분 성향에 맞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건데, 시장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무겁고 또 우리 예. 같은 경우는 또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략 자체를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죠. 현재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다소 좀 용감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고 있는 섹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도체 섹터가 분명히 강한데 예. 그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샘 올트만과 연계된 AI 관련 반도체 쪽만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HBM이라든지 온디바이스, CXL 같은 어떤 섹터들이 굉장히 강한데 예. 이들 종목의 PR이 지금 얼마냐면 한 40배에서 80배가 나와요. 센 종목은. 절대로 낮진 않죠. 보통 IT 기업들 우리 국내 예전 보면 보통 10배 전후였는데 물론 뭐 강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움직이는 반도체 테마주가 40배에서 80배다.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 미국 쪽의 빅테크주들 퍼밸류가 얼마인지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20배에서 한 40배입니다. 그걸 감안하면 역시 좀 과도한 측면은 좀 있지 않은가라는 좀 불안감이 좀 있어요. 이런 예. 부분을 생각하면 이건 역시 투자자 여러분들의 성향 문제가 아닌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무거운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좀 자신감이 좀 결여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 장만 못 갑니까? 자조 섞인 말이 많아요. 그렇죠. 롱텀 매매하기에는 기업들이 배당이나 그다음에 자사 소각 같은 주중 환원 정책을 안 펼치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슈에 따른 어떤 작은 종목들의 테마주 단타 매매만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투기 자본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조 섞인 말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까운 문제다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제 우리가 뭐 과거 패턴을 놓고 봤을 때 이런 국면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또 지나가는 부분이고 또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뭐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역시 좀 배당 좀 많이 해주시고 자사 예, 소각 이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장할 때와 지금 상황이 다르면 어떡합니까? 예. 굉장히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반도체에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국면을 통과해서 지금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 우리 전체적으로 또 샘 올트만 얘기 나왔지만은 AI 반도체도 얼마나 지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특히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이번 서프라이 실적이 셀 오늘 이슈로 작용을 했지만은 분명히 강력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방향성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역시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은 유지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아쉬운 점은 우리 자동차 쪽을 가더라도
너무 아쉽죠. 왜냐하면 이번에 실적 우리 현대차라든지 기아의 실적을 보셨지 않습니까? 예. 연간 실적을 보더라도 놀라운 실적을 보였죠. 전체 해외 판매량이라든지 국내 판매량 같은 경우도 얼마나 놀라운 실적을 보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나오는 게 자주 섞이는 얘기가 뭐냐면 또 항상 보면은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피크아웃에 어떤 우려가 있더라도 지금 기아라든지 현대차의 퍼밸류가 얼마인가요? 현대차 기준을 놓고 보면 로봇 사업을 안 합니까? 아니면 뭐 도심항공을 안 합니까? 전기차를 안 합니까? 내연기관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퍼밸류를 놓고 보면 4배밖에 안 된다고요.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의 피크아웃 그러면은 항상 나오는 게 또 엔터주 관련해서 나오는데 최근에 엔터주도 피크아웃 논란이 나오면서 많은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나쁜 측면만 보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 주말 근처인가요? 26일에 파리 공연 거기 보면은 스트레이키즈가 JYP의 스트레이키즈가 나오는데 거기서 떼창이 나와요. 과연 거기에서 어디에 피크아웃이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자신감이 겨루다 보니까 매도의 이유를 자꾸 찾는데 아닌 부분은 많다. 우리 웹툰 같은 경우도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있습니까? 이런 그렇죠. 부분을 감안하면은 너무 안 좋은 측면 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잘하는 거 또 있잖아요. 방산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나 놀라운 실적과 수주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까? 다만 맞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은 이번에 국회에서 수출입 법안 같은 경우가 꼭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통과가 돼야 추가 수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잘 해주시라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국내 증시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도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소가 그리고 정책 당국도 지금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이 총선과 관계없이 꾸준하게 진행된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 힘든 이 증시도 극복이 되지 않을까. 오늘은 뭐 당부 말씀에 가깝네요. 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김우식 와운의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